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추웠죠. 엄청 추웠죠. 최강 한파란 말이 실감날 만큼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전곡이 진짜 꽁꽁 얼어붙은 그야말로 Let It Go. 네, Let It Go. Let It Go. 네.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인 게 이제 오늘은 어제부터 날씨가 좀 영상으로 풀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조금 네. 풀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SNS에서 각 지역마다 날씨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 날씨 실화냐 이런 예. 글들 엄청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추웠는데 풀려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낮에는 영상의 기온이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좋기는 한데 또 기온차가 네.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 주변에 제가 항상 우리 아버님 약국 얘기하는데 예, 약국에. 약국에 손님들이 많아지는 경우는 이제 감기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만큼 감기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겨울은 정말 취업 준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자꾸 추워서. 날씨도 또 취업 준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노랫말처럼 왜 나를 떠나보낸 건지 이유는 네. 새해가 돼도 알 수 없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떨어졌다고 탈락 통보만 해줄 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또 네. 다음 공채 때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원래 이분이 월요일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네. 그동안 좀 캐나다 갔다 오시느라 좀 이렇게 쉬셔갖고 네.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리포트에 김태성 강사님 모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월요일에. 예, 갑자기 연락 주셔가지고요. 예, 준비하느라고 원래 어제 면접 때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면접 때 제가 전문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불러서 왔습니다. 반갑네요. 월요일에 보니까. 근데 표정은 안 반가워 보여요. 아니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예. 다들 월요병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캐나다 다녀오셨는데 예. 거긴 더 추웠죠? 그러니까 한파가 아니었겠어요? 많이 추웠죠. 예, 근데 저는 또 적응력이 빨라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적응이 돼서 또 추워요? 추워요. 계속 추워. 추워요. 거기서도 춥고 여기서 예. 춥고. 적응력이 좋으셔서. 계속 추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자, 2018년 또 황금 개의 개띠의 해 주인공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늠름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취업준비생 박상기 씨 이번 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늠름하네요. 예. 네, 저는 공주대학교 기계공학을 제 작년에 졸업한 박상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긴장이 좀 되셨군요. 네, 상기 씨.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뭔가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운동 좋아하세요? 네,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운동 편입니다. 좋아합니까?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헬스 같은 혼자 하는 약간 운동도 그 좋아하고. 군대 가면은 저기 우리 예. 부사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부사관 뭐 느낌이 중사라든가 예, 이 정도 예, 군대에서 건강 입금 받겠네요. 늠름한 박상기 씨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왜 떨어졌나 나오는 게 이게 뭐 앞선 방송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네. 쉽지는 않은 결정이란 게 또 그 지원할 때 마음이랑 이 스튜디오에 딱 앉아서 마음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좀 네. 좌불안석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일 텐데 신청 어떻게 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매일 동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취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음. 저에게 맞는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는 꼭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래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상기 씨의 스펙 점검과 지난 하반기 공채 결과도 알아봐야겠죠.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3 올해 3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박상기 씨의 스펙 및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기 씨는 공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재작년 2016년에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87점, 어학 점수는 토익 805점과 토익 스피킹 레벨 6를 갖고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3D 설계 프로그래밍 카티아 자격증과 오토캐드 2급, 컴활 2급 갖고 있습니다. 졸업 후 상기 씨는 미국에서 해외 인턴십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기 플랜트 설계 직무로 업무 경험을 쌓고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 양성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어서 지원 기업 및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졸업을 해서 미국을 다녀온 후에 공채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펙도 그렇게 쌓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지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의장 설계, 현대 다이모스 설계는요, 서류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원 정밀공업 설계 직무와 에디언트 오토모티브 코리아 양산 설계 부문에선 최종 면접에서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PSK 기구 설계는 1차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밖에 현대 오트론, SFA, 코웨이, 대한 칼소닉, 제우스 만도 등의 설계직으로 도전했지만 서류 탈락했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핸드코퍼레이션, OEM 설계, 에드워드 코리아 기계설비, 콘티넨탈 코리아 연구개발직으로 도전했지만 이 역시도 서류 탈락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공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패커드 코리아 제조 설계 그리고 경신 회로 설계에서 1차 면접을 진행했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니프 코리아 제품 설계와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기구 설계, 남양 대동 하이렉스 에코플라스틱 설계 직무 모두 서류 탈락했습니다. 상하반기의 지원 기업 결과를 보면요. 상기 씨가 하반기에는 이 하향 지원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지원 전략이 맞는 것인지 다음 상반기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태성쌤이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점검에 앞서서 저희가 쭉 상기 씨가 지원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꽤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중엔 또 뭐 최종 면접도 몇 개 있었고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원하면서 그 용기 있는 느낌이어서 뭐 겁이 났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상당히 어려운 점이 구체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점이 좀 어려웠는지 좀 들어볼까요? 계속 취업 과정이 길어지면서 취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제 상반기가 다가왔는데요. 이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일하고 싶은데 그 주변의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자동차 업계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채용 인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도전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원 분야를 더 넓게 봐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련 밴드 업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런 밴드 업계를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그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진다면 저희가 자주 해오긴 했어요, 그렇죠? 정말 맞을까요? 태성쌤 어떤가요? 예,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 사실과 그 오해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략적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제 2018년도 현대차가 이게 뭐라고 하죠? 반등할 기미를 이렇게 참 못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예, 근데 어떤 들고요. 그 어널리스트들은 올해 반등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그 세계 전망을 보면 올해 어려워요. 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경쟁도 심화되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여기가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 어려움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차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혼다 어코드하고 우리나라 소나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혼다 어코드보다 우리나라 그 소나타가 10% 정도가 쌌어요. 근데 엔화 약세 때문에 이제 지금 안 싸죠. 예, 한 2% 정도 맞아, 차이밖에 안 맞아. 난대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 차를 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일본 차를 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어려워지고 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익은 올해는 조금 커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익이 매출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들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얻는 이익을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비 부분 세대
지금 퇴직을 엄청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봐서 수익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과 현대차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채용 시장도 거기에 따라갈 것이냐,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채용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의 채용인 경우에는 시장 전망 플러스 정부의 시책,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 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합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채용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기 박송희 아나운서한테 한번 네. 물어볼까요? 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km 동쪽으로 가면 10,000원짜리를 50% 세일하는 데가 있어요. 5,000원. 예. 1km를 서쪽으로 가면 10만 원짜리를 10%만 세일하는 데가 있어요. 이 두 물품은 내가 꼭 당장 필요한 물품이고 오늘밖에 갔다 오지를 못하고 둘 중에 한 군데만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어디를 다녀오실 겁니까? 중요도는 없고요. 중요도는 똑같다라고. 1만 원짜리를 1km도 똑같아요. 예? 1km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떨어진 것도. 예. 근데 10,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어떻게 중요도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같습니다. 아니잖아요. 나에게 예. 필요한 거. 너무 나에게 비싼 가치. 거 사러 갈 것 같아요. 비싼 거요? 네. 10%밖에 이 안 친구가 하는데요? 좀 있는 친구여서 그게 아니고. 그런 답이 10%밖에 안 왠지 더 하는데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중요도는 똑같다니까요, 나에게. 그런가요? 예. 50%, 10%. 강남 사는 친구가 아니. 10만 원 좀 간다 그러네요. 예. 그럼 오른쪽으로 정말.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뭐죠? 50%니까요. 50%요? 네네. 예. 그래요. 운명 겨잡고 지금 가는데 모르겠어요. 상기 씨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채용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10,000명을 뽑았었는데 올해 1,000명을 감소해서 뽑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 부품사가 있는데 부품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매년 100명씩 뽑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2배를 뽑겠다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어. 어디를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인원수가 많은 9,000명. 네. 예, 확률이 그렇죠? 높은. 네. 네. 예. 그럼 그걸 알고 있네요. 알고 있네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지금 시간을 좀 드렸는데 네. 잘못 선택한 거 아시죠? 아, 그렇네요. 예, 그죠? 잘못 선택했네요.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사실은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50% 세일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5,000원이에요. 네. 근데 10만 원짜리는 10% 세일을 해도 나는 10,000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기 씨가 지금 10,000명 중에서 1,000명 축소하는 현대차를 지원하겠다 그랬죠. 9,000명 뽑으니까 그래도. 네. 근데 지원 분야를 보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현대차가 어려워지니까 거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꾸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은 현대차가 여전히 많이 뽑아요. 중소기업이 2배를 뽑더라도 현대차가 훨씬 많이 뽑는다고요. 아, 네. 근데 지원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그 일침이 될 수 있는 게 네. 경쟁률이 높아지고 네. 적게 뽑는 어떤 외부적 요인만 찾는 게 네. 아니고 여전히 많이 뽑는데 네가 부족한 거야. 근데 그 내부적인 요인을 생각한 거는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 네. 숫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줄인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기회가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줄이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이 뽑는다는 거죠. 하지만 늘린다고 해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여전히 적은 인원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뽑는 데를 포기하고 중소기업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 자동차 업계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는 지원 분야를 보니까 대기업을 빼고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했던 질문입니다. 그랬군요. 그 저희가 자동차 업계가 예를 들어서 너무 현대차로 가기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 좀 어렵다 싶을 때 밴드 업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원해야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여러 군데를 지원하고 그리고 벤더 업체들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지원 분야를 보니까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벤더 업계들을 다 골라가지고 거기들을 지원했어요. 보면 회사들이
파워트레인 주로 만드는 회사들 또는 때에 따라서 시트 만드는 회사들, 때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하는 회사, 뭐 자동차 뭐 인테리어 많이 뭐 했네, 이런 데를 보니까요. 많이 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은 그렇게 한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랬군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을 많이 하는 반도체 업계 쪽,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계도 올해 어려울 겁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 기업이 생산량 증가하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서 가격을 인하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겠죠. 이전보다는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2017년보다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인원을 확 줄일 수도 없을 거고요.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지원하셔야죠. 무조건 지원하셔야죠.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상기 씨가 공채 지원한 걸 보면 작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쪽 대기업을 지원했고 계열사도 이제 좀 그 시험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은 배제를 한 거예요. 네, 하반기에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푸는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적성에서 네, 네, 적성 검사에서.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 하반기에는 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그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될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좀 빨라지는 그 과정들 예. 그거에 좀 몸에 체득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회사 일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의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일 한참 하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 때서부터 그런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빨리 처리하는 것은 인적성 검사인 경우에는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내가 느린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걸 배제하고 대안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 계속 병행을 해서 시험을 보면서 예. 좀 그게 자신이 하는 없다면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오늘 돌아가면서 여기 가까운 데 교보문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책 몇 권 사가지고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서부터.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인적성 공부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지난 하반기에 썼는데 이런 데가 오히려 학벌을 더 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얘기를 하죠. 전문 용어로 stupid. 스튜핏. 예, 네. stupid. 착각이죠. 예, 일단 그 공주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중견이 학벌을 더 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이른바 학벌 깡패들은 또 이미 많이 붙어서 그 경쟁자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견이라고 학벌을 더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제가 그 궁금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 지원한 기업들이 오늘 소개된 데가 다 합니까? 지원한 데? 아니요, 몇 군데 더 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대기업들을 지원했는데 빠져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예, 자료를 아까 다시. 제가 보이는 대기업은 쌍용 자동차하고 현대 다이모스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오트론도 예. 썼었고요. 예. 그리고 그 만도의 계열사가 아닌 만도 예. 자회사도 썼었고. 예. 네. 그 보면 네. 현대차는 안 썼어요? 네, 현대차는 안 썼었어요. 삼성전자도 안 쓰고 네. 모비스도 안 쓰고. 모비스는 썼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모비스는 서류 탈락? 네, 서류 탈락. 보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덩어리들은 다 빼놓고 적은 구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배제를 한 거예요, 그냥 안 될 예. 거라고. 네. 이게 너무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기업들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1차, 2차 합격한 그런 데들도 있는데 여기는 왜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TSK가 1차 면접 합격했고 에디언트 오토모티브 코리아하고 대원 정밀공업에서는 최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네. 패커드 코리아 경신이라는 그룹에서도 1차 면접까지 갔었고요. 굳이 얘기 생각을 해보자면 최종과 1차 면접 간 곳은 어떤 점이 좀 어필이 됐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 경신이랑 패커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예. 부품을 다루는 회사고요. 예. 그 제가 해외 플랜트
그 인턴 업무를 할 때 그 경로 설계라는 회로 예. 경로 설계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 회사는 그 두 가지 강점이 부각돼서 합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원 정밀 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열정적인 모습에 약간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 취업 박람회에 가서 제가 실제로 그 면접관분과 면접을 보고 꼭 입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좀 좋게 봐주셨던 그 것 경험을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어떤 경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코엑스에서 아. 하는 거에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시험 그게 원래 1차 단계였어요? 네, 저는 몰랐었는데 그게 1차 면접과 같은 그렇군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 지원한 데들을 그 채용 공고를 몇 개를 찾아보니까 네. 공통적인 부분이 카티아를 우대한다는 곳을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추세를 보니까. 근데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근이었다면 굉장히 기능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카티아는 어느 정도냐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없으면 그냥 아쉬운 정도예요. 이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아니에요. 있으면 좋다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카티아가 어디서 만드는 건지 아세요? 네, 다소 시스템사에서 예, 그렇죠. 만든 다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소는 어디 겁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다소 프랑스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3D 네. 설계하는 쪽. 지금 다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나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어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예. 그 기능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업에서 뽑을 때는 이 친구가 카티아를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캐드를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요것은 참고용 정도고 얘기했듯이 얼만큼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같이 그런 것을 염두하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중견기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대기업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창기 씨한테는 아, 네. 대기업은 인원도 축소가 올해 좀 덜 할 거고요.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줄을 겁니다. 올해는. 그리고요. 특히 공기업은 완전히 빼놨대요. 공기업에 상기 네. 씨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는다면 공기업은 더군다나 올해 15%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휴민트를 또 활용을 했죠. 가동하셨군요. 안 재우고 내가 궁금한 거 다 해결할 때까지 안 재워 이러고선 1시 넘어서까지 계속 연락했어요. 어디 분이었어요? 그 전력 쪽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일반 그 현대차와 그리고 일반 중공업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네. 예,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친구 왜 여기만 지원했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전력 쪽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에는 만약에 설계를 하고 싶다. 정말로 설계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기 플랜트 쪽으로도 길이 넓다. 예를 들어서 캡코 ENC라든가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데만 해도 사람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EPC 회사들 그러니까 설계서부터 구매 그리고 시공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건설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도 국내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해외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들도 기회가 많을 거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전기 플랜트 운영하는 발전 회사들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들 딱 제가 다 줬어요. 이렇게 스펙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괜찮은데 왜 지원 안 했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수원이라든가 남동발전, 중부 뭐 이런 발전 회사들 있죠. 이런 데들도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데를 좀 넓혀서 지원을 해봐라 라는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원 분야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대기업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라. 그러면 산업 분야는 전력 발전, 뭐 전자, 자동차, 기계, 중공업, 그러니까 제조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해라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좀 넓혀야 네.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 간대가 아까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최종 간대들이 여기를- 있었는데 여기는 하반기는 하반기에는 보니까- 다시 지원을 안 하셨어요? 네, 한번 떨어졌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탈락할 확률이 크지 되게 않을까라는. 소심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최종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지원을 할 텐데, 네. 그렇죠. 안 될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냥 그 이유예요? 근데 그 최종 합격한 곳 중에 이제 다시 안 뜬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떴지만 또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과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제가 엄청나게 가고 싶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최종을 본 데는 한 번쯤은 좀 더 두드려 보는 것도 예, 우리 생각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최종 보고 떨어진 데는 필터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블랙리스트다. 굉장히 많아요. 오. 예,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필터링이 안 돼요. 내가 최종 면접에서 이상한 깽판을 치지 않았다면, 예, 이상한 짓을 하지 네네. 않았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퀄리파이드된 친구들이 지원을 했다가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네? 여기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지원한 친구들은 이직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하니까 최종 면접 탈락했다고 지원 안 하는 것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직무 선택 방향성 이야기하는데 상기 씨는 엄청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 지원했던 데를 보면 거의 다 설계 쪽이거든요. 설계 쪽만 한 이유도 있을까요? 대학교 재학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고 이제 그 프로젝트들에서 제가 설계한 부품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뤄서 이렇게 구동하는 것을 보면서 네, 뿌듯한 성취감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된다면은 설계 직무에서 꼭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것. 아까 우리 이제 그 스펙트럼 넓히라고 하셨던 태성 쌤의 말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인 건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본다면 한 우물만 파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방향성을 잡는 게 나쁘지 않는데 예. 전공과 경험을 좀 어필할 만하면서도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예. 짚어주신다면. 이게 한 우물 파는 거 뭐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그 이른바 T자형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깊이도 있으면서 넓게 가져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설계 부분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그 휴민트한테 들은 얘기는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볼게요. 한번 목소리도 그대로. 설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찬밥인 경우가 많아. 내 조카라면 설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설계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조언이거든요. 그러겠네. 설계 좋아요. 설계 그런데 이제 지금 할 만큼 했다라고 봐요. T자형에서 깊이는 들어갔어. 이제 넓게도 같이 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전공에서 뭐 기계공작이라든가 뭐 연력학, 동력학, 재료역학 뭐 이런 거 같이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경험에서 미국 해외 인턴십에서 전기 플랜트에서도 해봤고 교육도 받았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엮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정이나 생산 관리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설비 운영이나 품질, 구매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직무들은요. 제조업이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공고들이 대부분 올라와요.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 몇 개만 찝어서 준비를 해놓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확 넓어지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또 뭐 서류 전형 준비하면서 네. 뭐 궁금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경력 기술서란에 제가 그 경력직은 아니지만 제가 해왔던 거를 그 실어야지 더 저의 경쟁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경력 기술서란에 작은 칸이지만 저의 포트폴리오 형식을 넣어도 되는지, 네,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거기서 특별하게 이런 방식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고요. 그런 요구 사항이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특히 이공계 사람들은요. 문장 길게 쓰면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고 이공계 사람들을 뽑는데 복잡하게 문장을 하는 것보다는 블리스 같은 것을 놓고 오히려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괜찮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 중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연결될 수 있는 그것만 뽑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공주대 기계공학과 학교 아까 좋다고 네, 얘기하셨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쌤들 중에서 거기 출신이어서 그 대기업 입사하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직업국이어서 이제 뭐 대기업은 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뭐 그런 마인드도 있었던 거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하셨던 것 같이 그 학교가 나쁘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많이 좀 자신감이 없다는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학교에 대한 좀 일말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학교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입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은 프로젝트들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취업에도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이렇게 서류들을 안 되고 타고 나니까 나서 원인들을 그쪽으로 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많은 방면으로 찾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 후배들,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동기들 중에, 그러니까 특히나 선배들 중에 뭐 학교 가신 분들, 잘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 만나본 적은 있어요? 네, 만나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주로 동기들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빨리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너의 첫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곳에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군요. 네, 그랬군요. 아까 들어보니까 프로젝트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학교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어떤 거를 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 연구실 인원으로 태양광 자동차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네. 태양광 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브라켓 설계,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설계, 그리고 태양전지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컴프레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저풍속 풍력 발전기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지원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올해 들어서는 꼭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 분야를 넓혀서 지원할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자 태성 쌤 이제 상기 씨가 했던 프로젝트도 좀 들어보셨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단이 나오실 예. 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배가 고파야 됩니다. 네. 예, 그동안은 배가 덜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번 상반기에 바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 지원 분야, 산업군도 확대하고 직무도 확대하고 해서 쓰는 것 자체도 많이 늘리셔야 되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배가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으면 배를 저기다 대야 돼요. 항구에다가 대야 돼. 근데 100개의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건 분명히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100개를 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 걸쳐서 자소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궁금한 점 혹시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같은 직무라도 회사마다 원하는 역량이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다르다면 그 기업마다 다른 직무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요. 기업에 가서 네. 직무 소개란이 대부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같은 직무의 경우, 같은 산업군의 같은 직무인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거의 동일해요. 예,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 같은 산업군 내에서는 같은 직무라면 크게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썼던 자소서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작은 기업, 중견이나 중소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산업군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기업에 가서 직무 역량을 뽑아서 활용하시면은 그게 그대로 먹힙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자,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첫 예. 출연이었잖아요. 네. 나오셨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땠어요? 일단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처음보다 훨씬 긴장을 덜하는 것 같나요? 뒤로 갈수록? 네, 처음에는 워낙 떨려서 목소리도 떨고 그랬는데 생각이 좀 더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기 학생 굉장히 좀 그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인데요. 예. 끝으로 뭐 위안 오늘 첫 시간 신의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죠. 예. 예,
그 전공을 넘어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지원 분야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전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것에 맞춰서 자꾸 그 폭을 좁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는요 신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휴민트가 뽑는 사람들은 잘할 거야. 이놈들 뽑아서 다시 다 교육시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능력, 테크니컬 스킬에 너무 포커스해서 폭을 좁히지 말고 열정으로, 도전으로, 창의로, 팀워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능력을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같이 보여줘야지만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한 수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박상기 학생은 내일 자소서 컨설팅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위포트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으시고 저희가 모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네.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승강기 설치 및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유한회사 마스터 승강기 사업장입니다. 건설 현장 승강기 설치 업무 및 보조 업무 하실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나 승강기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접수 마감은 2월 9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장도
구인 발굴팀이 발굴한 사업장인데요.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설비 기계업체인 해창바이오 주식회사입니다. 기계설비 및 캐드원 경력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3년 이상입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접수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강주 고용복지프로센터에 지역 구인 구직자들을 위해 상설 채용관을 새롭게 단장 오픈하였습니다. 약 15개 업체가 동시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됐으니 지역 내 구인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 내 상설 채용관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신둔면 원정로에 위치한 통신넷 캐비넷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포스벽진입니다. 1990년 설립하여 2015년 이천 도암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 이전한 강소기업입니다. 이번에 2D 및 3D 캐드 작업을 담당한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무관하며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또한 우수사원 및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에 위치한 한일식품 주식회사입니다. 우동, 국수, 라면 등 면류 제조업체로 1986년 설립 운영 중인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원 부자재 구매 및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할 자재구매 사무원을 1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워드, 엑셀, 회계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더존, M3, ERP 사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접수한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조소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소연입니다. 네, 주말 동안 날이 좀 풀렸습니다. 예. 네, 그동안 추워서 조금 이게 방콕했을 텐데, 방콕 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뭐 어쨌든 주말엔 뭐 있습니까? 뭐 날이 풀리면 또 미세먼지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의 기관지는 소중하니까요. 네, 여전히 방콕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요. 기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요. 집에 있었군요. 추운 것도 싫지만 미세먼지는 더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방어를 하는군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뉴스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첫 뉴스는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취업과 고용 시장이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상반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앞선 뭐 미래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10년 전쯤에 일본이 경제 그 불황이라든가 어떤 고용 한파가 이제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좀 다가올 고용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이 지금은 좀 굉장히 한파 못지않게 춥고 또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또 절망적이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본에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이 취업 걱정이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구직자 우위의 고용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구직자는 오라는 곳이 많아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회사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요. 일자리 많은데 예. 올 사람이 없으니까 와 굉장히 참 우리와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구직자 우위의 고용 시장이라는 게 지금 방송 보시는 취업 준비생들이 듣는다면 아 일본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의 고용 시장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네. 2.7%로 1993년 11월 이후에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치인 유효 구인 배율은 1.56을 기록했습니다.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라는 뜻입니다. 와, 그냥 좋다. 지원만 하면 무조건 한 개는 물반 고기 반이에요. 네, 예. 무조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르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졸 예정자들의 취업 내정률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수치가 지난 97년 3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봄 대학 졸업자 약 57만 명 중 76.1%인 43만여 명이 취업했고요. 네. 이는 24년 만에 가장 높은 대졸 취업률이었습니다. 최근 고용 시장의 호조를 감안하면 올 봄에 있을 대졸 취업률은 지난해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앞서서 뭐 이제 물반 고기반 예. 얘기했지만 물론 그 잡고 싶은 고기가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선 또 어떤 질이 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물건 고르듯이 가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다 취약하려는 하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들 뭐 취직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거의 다 일단 취업이 되니까 사실 뭐 대학생들은 회사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가불이 좀 뒤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제발 정도로 와주세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요. 오따니가 바로 왜 그거죠. 그 메이저리그 할 때 그랬잖아요. 구단들한테 네. 저를 뽑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딴 팀을 몰았다는데 네. 뭐 그런 이유네요. 약간 그런 좀. 거죠. 구직자들이 예. 갑이 되는 시장이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터뷰에 응한 학생은 취업이 당연하다 보니 기업의 근무 환경을 꼼꼼히 따지는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 진짜 취업이 당연하고 마음만 먹으면 뭐 원하는 곳을 그러게요. 뽑아만 준다면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맞아요. 취준생분들은 진짜 보면서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 잡정물센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 않다는 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잡정보센터가 힘들더라도 취업 시장은 그래요? 꼭 풀려야 돼야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요. 제가 뭐가 됩니까? 어쨌든 저희가 취업- 실직자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취업하세요. 네,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면요. 네. 기업의 내정을 받은 뒤에도 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직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최종 합격이 되어도 더 나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내정자들이 모두 취업은 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합격자들에게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가도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야, 네. 그렇군요. 참 계속 이런 상황이 네. 진짜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원자가 어차피 입사를 좀 안 해줄 거여서 생각해서 다른 데로 권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한 관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가 보니까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뭐 그런 이유가 것도 있을까요? 있죠. 그리고 예. 또 일본이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또 경기 회복으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리고 아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예. 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단카이 대거 세대. 지금 은퇴를 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완전 전세 역전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취업 시장이 꽁꽁 얼고 또 취직이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완전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이제 취업 시장도 앞으로는 좀 꽃길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기업들은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손들에게 목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한 취직 정보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개 이상의 내정 취업처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대졸 예정자의 비율이 무려 64.6%나 됐다고 하는데요. 또 모집을 해도 응모가 없거나 또 네. 입사했다가 금방 그만두는 신입들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68.7%가 인력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와달라고 목을 매단다는 게 참 와. 제대로 진짜 꿈같죠. 가까운이 네. 바뀐 네. 전세 역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도 인력 확보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취업 준비생들 기호에 맞춰서 그럼요. 이렇게 해드릴게요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을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인력 확보를 좀 보충을 하고 또 빠져나가는 인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3일 휴일제나 재량 근무제도 등 인력 확보와 이직 방지를 위해서 복리 후생에 신경 쓰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직률 또한 높다 보니까 보험용으로 채용 인력을 애초에 더 늘려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 빠져나가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기업의 입장에서 뭐 연봉도 깎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네. 일본 기업은 알아서 구직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니까 너무나도 상반된 정말 광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비록 한국의 고용 시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요. 네. 사실 이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자보다 적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회 초년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 또한 완화가 되고 또 일본처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정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매주마다 취업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취업 한파의 어떤 가뭄에 콩 나듯이 네.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거의 다 우울한 뉴스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기분이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잡정호센터가 한 1000회쯤 예. 되면은 네. 왜 떨어졌나가 아니고 이제 기업이 우리 방송에 기업이 나와서 왜 나갔나?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예, 라는 이런 코너가 네.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예. 그러게요. 진짜 웃기다.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으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나와서 우리 기업이 뭘 고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컨설팅 받고 왜 하면 인기가 없을까요?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뭐 질투 섞인 부러움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를 한탄하고 계실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 편치 않아요.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얘기하지만. 예.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그 취업 전선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계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세대 이렇게 힘든 건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할 텐데요. 어쨌든 하지만 취업을 힘들게 준비한 만큼 먼저 자리를 좀 잡으셔서 전문 인력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그러게요. 있으니까 힘을 네. 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처음 뉴스 참 기분 좋았고 다음 뉴스도 좀 짚어보죠. 예, 다음 네. 뉴스도 기분이 좀 좋았으면 했는데 사실 아닌가 봐요? 굉장히 좀 상반되는 네. 뉴스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군요. 오, 벌써 듣기만 해도 화가 나려고 열이 합니다. 받으려고 네, 하네요. 어떤 업체인가요? 예, 바로 요즘 여자 대학생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지원을 늘리고 있는 바로 승무원 계열의 학원이었습니다. 네. 이 업체는 모로코 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다며 이 면접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며 무려 수강생을 70명을 모집했는데요. 당국의 확인 결과 해당 외항사의 한국인 채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사기다 사기 그러니까 이건 그죠? 70명이 사기를 당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로코 예.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에 대해서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모로코 항공은 회사 정책상 외국인을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발표한 모로코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는 당초부터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이 업체가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뭐 사기 행각 또 있다고요. 끝이 아니에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는요, 주 르완다 한국 대사관과 르완다 항공이 최근 사기 채용 공고를 냈다고 지목한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9월에 르완다 항공이 우리 학원을 통해 한국인 승무원 100명을 채용한다며 수업비와 채용 대행비 등을 받았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네. 뿐만 이거- 아니라 예. 이 모든 허위 공고 때문에 금전
유전적 또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최소 1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70명도 많은데 150명이라고 그러면 네.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A씨에 따르면요. 준비 기간만 3개월, 비용만 총 22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면접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강료만 150만 원, 그리고 최종 합격 후 비자비, 대행비 등으로 또 추가로 7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예. 대사관들까지 나서서 허위 채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업체의 대표 K씨는 끝까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철면피인가요? 근데 그러게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예. 굉장히 예. 큽니다. 피해자 또 B 씨의 제보에 따르면요, 대표 K 씨가 모로코 항공 채용 최종 합격자들에게 모로코행 티켓 발권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사기 채용이 아니니 믿어달라며 사기 의혹 자체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대사관도 아니라는데 이 사람 왜 그러죠? 끝까지 아니라고. 왜 그러신 네. 거죠? 예, 왜 그런 네, 이 거예요? 대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그 국내의 한 지방 사립대에도 자신을 승무원 학원 대표라고 소개를 하며 국제 미용 경연대회에 외국인 참가자를 데려올 테니 홍보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대학 관계자는 회사에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비용을 주지 않았으며 약속한 외국인 트레이너를 데려오지 않아서 이 후원자 명단에서도 제외를 이거 했다고 완전 합니다. 진짜 네, 이것도 어이없는데 더 큰 피해자들이 늘기 전에 밝혀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경찰 측에서 예. 지금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네. 또 이분이 이런 네. 비슷한 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예. 현재 외항사가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할 때 사기에 노출될 만한 취약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외항사가 채용을 아예 국내 승무원 학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외항사 채용이 불안정한 만큼 정부가 중간에서 나서서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취업인 뉴스 일본에 빗댄 우리나라 미래의 취업 시장을 예측해 이건 보기도 참 기분 했고요. 좋았는데요. 네, 또 항공사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단짠이었죠? 네, 예, 아무쪼록 단짠. 아무쪼록 이 짠내 기사에서는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조선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 내일도 취업 준비생 부재 프로젝트 외터라 전화 시즌3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